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강남을 뛰어넘을 유일한 곳, 3월 전이 마지막 매수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분에게 맞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제 구독자 상황에 맞춰가지고 역시 지역을 이렇게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기사 몇 개 살펴보고요. 구독자 사연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되는 매물인가요? 서울 9억 이하 매매 증가세에 있다. 1월 이제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했었는데 약 2주 사이에 9억 원 이하 거래가 66.7%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좀 부담이 되니까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을 때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중저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일부 움직이고 있다. 혹은 뭐 갈아타기 수요라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투자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아직 지표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로는 이 주택 가격이 이제 9억 원, KB 시세 기준이죠. 9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적에, 구매할 적에 소득이나 총 원리금 상환 대출 DSR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5억 원까지 한도로 대출을 허용해 주는 상품이죠. 뭐 사람에 따라서 4% 내외 정도 고정금리가 되고요. 즉 이제 뭐 이게 한 작년 한 12월까지만 해도 아예 이제 매매 거래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1월부터 이런 규제들이 뭐 이것저것 풀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팩트니까요. 일기 신도시도 지금 특별법 발표를 하고 나서 좀 분위기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분당, 일산, 군포 거래가 이제 2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거래량이 금매는 뭐 다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물론 이제 금매를 찾아보면 있겠죠. 이건 기사를 자극적으로 쓴 것 같고 성남시는 89건이 이게 198건으로 거래 건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제 군포시는 35건이 이제 89건입니다. 또 고양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300건 이상 이렇게 됐고요. 물론 이제 이게 절대적인 거래량 자체는 아직까진 부족합니다만은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급매물들이 소진이 되면서 호가들이 조금씩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당이라던가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역들이 대표적이겠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금매가 이게 소진이 되고 나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 추격 매수세가 나타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기 때문이죠. 대부분 이제 중저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갈 텐데 금리가 거의 한 2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추격 매수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그죠? 호가가 올라가서, 그런 실수요자들도 추격 매수를 하고, 뭐 투자자들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그런 추격 매수는 나올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시장의 급매물들, 뭐 초급매물들이 이렇게 시장에 나온다. 시세보다 많이 좀 싸다라고 하면은 그런 매물 위주로 좀 실거래가 되는 이런 시장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초급매, 급매물들은 한번 매수를 고려해 봐도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호가를 막 붙여가지고 매수를 막 추격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죠, 금리가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회복이 되나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월 대비 36%가 증가를 했어요. 작년 9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를 한 겁니다. 중저가 거래가 6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저가 단지로 위주로 이제 거래량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그 월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보면은 요 한 9월, 10월이 좀 저점이었고요. 요게 요렇게 상승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요 수치는 경기
인천, 이제 서울을 더한 거고요. 서울도 보면은 한 1200건 정도 됩니다. 1000건이 원래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를 좀 더 우리는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동탄에 거주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이제 대기업, 아내는 프리랜서이시고요. 남편은 이제 수원이 직장인데 얼마 전 주재원으로 이제 해외로 발령이 났습니다. 딩크족이라 자녀 계획은 없고 이제 함께 갈 예정입니다. 동탄의 아파트 한 채 보유 중인 것은 금매가로 현재 매도 가계약 상태입니다. 저는 바로 상위급지, 상급지를 갭으로 사고 싶은데 남편은 5, 6년 후에 사자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이제 의견 조율 전이지만 닥부님 고견을 듣고 싶어 상담 메일을 드립니다. 자본금은 현금 6억 원에 약간의 신용대출까지 하면은 한 7억까지 최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현재 보는 지역은 강동구 신축급 아파트이고요. 여기를 지금 매수할까요? 아니면 남편의 의견대로 5, 6년의 후에 다시 기회를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시점이 5, 6년 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5, 6년 후의 시점에서 해당 지금 살려고 하는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한번 다시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현재 가격, 현재 뭐 한 6억, 7억으로는 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급매가 나오는 물건들 위주로 좀 검토를 하는 게 좋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사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이미 놓쳤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고덕으로 가서 지금 내가 어떤 거주의 베이스를 잡으려고 하면 고덕 신도시, 고덕 쪽에 뭐 신축 아파트를 갭으로 혹은 뭐 거주하고 투자로 사는 거는 좋은데, 사실 어차피 우리가 한 5, 6년 후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급지를 이렇게 사놓는 게 어떤 투자에 포커싱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아직 이제 자녀분도 뭐 계획이 없는 딩크족이다 보니까 자녀의 고려한 학군은 제외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안을 좀 드려보면은, 내 자본금이 거의 한 6억에서 7억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현재 보시는 고덕보다는 더 상위급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갭으로. 상위급지를 갭으로 우리가 잡을 수도 있는 자금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안이고요. 그리고 2안입니다. 2안은, 내가 이제 갭 투자가 아니라, 이런 아파트 그냥 갭 투자가 아니라 내가 정비 사업, 그렇죠?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재개발을 말씀드릴 건데 재개발 중에서 이제 사업의 속도가 빠르고 상위급지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번의 선택지도 충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이번의 선택지를 하게 되면은 뭐 갭 투자는 아니다 보니까 7억 외에 약간의 대출은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좀 논의를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성 자체는 2번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1번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을 보신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좋은 지역은 맞아요. 근데 내 현금을 거의 한 6억에서 7억을 들고 가고 뭐 투자의 목적으로 사기에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급지를 조금 더 높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1안이었어요. 그래서 1안이 어디였냐라고 하면 송파구 쪽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뭐 잠실 쪽 일대 아파트는 다 토지거래 허가니까 갭으로 살 수가 없고 그 아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지금 급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보시는 게 강동보다는 내가 6억에서 7억의 자본으로 갈 수 있는 상위급지 중에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연초에 뭐 15억 3천만 원까지 내려갔던 이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는 최근 17억 5천원, 8억 원까지 반등을 했고요.
물론 이제 개포일 때, 강남권의 개포일 때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개포를 사기에는 조금 자금상 좀 부족한 것 같고, 이제 헬리오시티, 송파권일 때는 충분히, 갭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매 위주로 좀 사셔야 돼요. 금매 위주로. 여기서 호가를 뭐 1억에서 2억 붙여가지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좀 금매가 나오는 실거래가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실거래가 중에서 가격이 좀 낮은 거 위주로 금매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강동보다는 이게 우선일 것 같고요. 이제 한편 내가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이고 지역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용산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용산구 한남동도 충분히 6억에서 7억의 자본으로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살 수가 없었던 지역인데 프리미엄이 한 4억에서 5억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 거죠. 여기가 왜 제가 이제 기사 헤드라인에 보면은 3월 전이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월에서 4월이면은 관리 처분이 날 텐데 여긴 투기과열지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처분이 나면은 이제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급매, 초급매들이 관리 처분이 떨어지기 전까지 잔금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자는 좀 불안하잖아요. 관리처분 나기 전에 빨리 이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가격 흥정도 좀 더 유리한 것 같고요. 그죠?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처분이 나면은 자기는 전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팔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급하고 이제 살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깎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급매물인 만큼 1년 전보다 시세도 한 4억 원에서 5억 원 가량 그 이상 떨어진 초급매물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한 6억에서 7억의 자본이 있어요. 근데 매매가가 12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세입자가 살고 있겠죠. 1, 2억 정도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요 나머지 자금은 좀 대출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좀 활용해야 되는 옵션지이다 보니까 이제 이안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에 대출 부담이 된다. 그리고 정비 사업 구역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시세사익 측면에서는 헬리오시티보다는 더 우선이 됩니다. 급지도 더 상위 급지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입주를 한다. 한 6년 후쯤이 될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쯤에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헬리오시티의 시세보다 더 높아질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추가 부담금도 보면은 한 4억 내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얘의 권리가액을 좀 계산을 해봤을 때. 근데 이 추가 부담금도 내가 당장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입주를 하고 나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자금 융통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한번 보죠. 1대1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한남 더일의 25평 시세가 30억 정도 하죠.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더 미래 시점이니까 한남 더일의 시세를 대략적으로 참고를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추가 부담금이 한 4억 정도 내외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총 매수가는 한 16억대에 사게 되는 걸 겁니다. 근데 주변 시세가 이미 한 30억 정도 하고 더 미래 시점이니까 사실은 한남 뉴타운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강남 장벽 깨트린 용산 집값 송파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죠. 강남 서초 다음이 이제 용산구입니다. 송파가 좀 내려갔어요. 그렇죠?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차피 우리가 자녀가 없고요. 딩크족이기 때문에 학군을 제외한다라고 보면은 사실상 투자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고요. 내 자본이 한 6, 7억 정도 있고 지금 해외에 좀 거주를 하고 당분간 내가 거주할 아파트가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선택지로 봤을 때는 아마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강남을 뛰어넘을 유일한 곳 3월 전이 마지막 기회인 이유라는 얘기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1월 30일부터 약 2주간 9억 원 이하 거래가 66.7% 매매 증가세에 나타나고 있다. 분당, 일산, 군포, 일기 신도시 거래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당분간 이제 금매 위주의 거래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즉 금리가 아직 당분간 높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시에 뭐 이런 시세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건 뭐 하반기나 그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점에 내가 좀 금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월 대비 36% 증가를 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동탄에 거주 중인 맞벌이 부부 5년간 이제 주재원에 가 있기 때문에 동탄 매도 후 한 5년에서 6년간 투자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저는 송파 이상 상위급지를 갭으로 봐라라는 거고 추가 대출을 내가 뭐 3억 정도 혹은 뭐 4억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죠? 뭐 5억까지 최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한남 뉴타운 3구역도 좀 검토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 측면은 한남 뉴타운 3구역이 더 높아 보이고요. 현재 이제 가용 자금 하에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남편분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이제 남편분은 한 5년에서 6년 후쯤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아내분은 좀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조율을 잘 해 보시는 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으로는 의견 조율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아내분 의견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지역은 이제 송파가 첫 번째이고 뭐 내가 추가 대출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한남 뉴타운 3구역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기회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